무소속 윤미향 의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들어온 후원금으로 갈비를 사 먹었다는 횡령 의혹이 제기됐죠. 재판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혐의는 8개나 됩니다. 저도 가물가물한데요.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요즘 뉴스에 잘 안 나오셔서 간만에 들어본 이름인데 댓글에서 질문을 주셔서 저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 기자회견을 열어서 폭로를 한 게 2020년 5월입니다. 당시에 수요 집회 성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의 폭로였죠. 폭로 이후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해서요. 2020년 9월에 윤미향 의원을 재판에 넘깁니다. 벌써 2년 전이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은 중인데 아직까지 1심 결과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의혹이 당시에 워낙 많았었죠. 그 의혹들이 지금 다 재판에 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어떤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건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윤미향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가 이렇게 8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해서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요 3개는요 서로 연계가 됩니다. 뭐냐면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 하기 전에 이 정대협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상임 대표를 지냈죠. 이 정대협 대표 시절에 박물관을 하나 만듭니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라고요. 이 박물관으로 국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 관청에 등록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그 박물관에는 자격증을 가진 학예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박물관에서 일하지 않는 학예사를 일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했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제 사기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자, 이렇게 등록을 한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이제 국고 보조금을 받습니다. 각각 한 1억 5천만 원 안팎의 이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위로 등록하고 받았다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니까 보조금 관리 위반으로 지금 넘겨졌고,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지금 넘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성가족부로부터도 이제 보조금을 받습니다. 6,520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보조금 관리 위반으로 보는 건데요. 당시에 인건비 명목으로 줬는데 그 인건비를 인건비로 쓰지 않고 직원이 계좌로 받은 다음에 정대협 계좌로 넘겨줘서 정대협 운영비로 썼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안 쓰고 운영비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지금 저것도 보조금 관리 위반으로 걸려 있습니다. 자, 윤미향 의원은 이거 모두 보조금 취지대로 잘 썼고 그 직원 인건비도 인건비로 잘 썼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부금품법 위반은 뭐냐면요. 자, 1,0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의 기부를 받으려면 관할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기부만 받았다. 그래서 이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김복동 할머니가 이제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상주를 이제 윤미향 당시 대표가 하는데 김복동 할머니의 장래에 들어온 이 조의금을 1억 3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 돈을 윤미향 의원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1억 3천만 원, 그걸 이제 기부금으로 보고 신고를 안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윤미향 의원은요, 이것 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그 후원금들은 모두 취지대로 공적으로 잘 썼다, 내가 사적으로 쓴 거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횡령 혐의를 살펴봅니다. 횡령은요, 뭐죠? 공금이나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가져가서, 불법으로 가져가서 쓰면 그게 횡령인 겁니다. 뭐냐면 정대협, 본인이 이제 상임 대표로 있던 정대협에 들어온 후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썼다, 이게 이제 횡령 혐의인데요. 검찰은 217회에 걸쳐서 1억 원 넘는 돈을, 정대협 후원금을
개인 돈으로 썼다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내역들이 공개가 됐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갈비집, 요가, 홈쇼핑 이런 데 이제 개인적으로 썼다라는 의혹이었죠. 주유소 기름값으로도 썼다 그러고 본인 개인 과태료도 이 정대협 후원금으로 썼다는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보도가 되자 유니언은 이건 검찰의 망신 주기라면서 자기는 공금으로 다 처리를 했고 개인으로 쓴 돈이 있다면 그거는 공금을 안 썼고 내 자비를 썼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사기는 사기와는 뭐가 다른 걸까요? 준사기는 이런 겁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이 약한 사람들의 그걸 잘 이용을 해서 불법으로 본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이런 의혹이에요. 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인 기론옥 할머니가 상을 받습니다. 2017년에 여성인권상을 타면서 상금 1억 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상금 1억 원 중에 상당수 7천만 원 넘는 돈이 이제 정의원으로 기부가 됩니다. 자, 윤미향 의원은 기론옥 할머니가 스스로 정의원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기부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검찰은 그게 아니라 당시의 치매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윤미향 의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인 기론옥 할머니의 그 상태를 악용해서 7천만 원 넘는 돈을 기부를 하게 해서 정의원이 갖다가 썼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준사기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업무상 배임. 여기서 안성 쉼터가 등장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업무상 배임은 이런 겁니다. 자, 누군가가 나한테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에게 이익이 가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가는 일을 하면서 나한테 일을 맡긴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업무상 배임인데요.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정대협에 10억 원을 지원을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주거시설을 지어달라고요. 그래서 안성 쉼터를 짓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안성에 지은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위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곳이 이제 서운산 계곡 인근이라 춥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추운 것도 그렇고 주변에 병원이 없어서 치료 뭔가 밖으로 나가시기도 힘든 외진 곳이라는 거고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게 주로 서울인데 서울하고도 멀어요. 그러면 당시에 10억이면 서울에서도 주거시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왜 이렇게 먼 곳에다 지었냐. 심지어 이 안성 쉼터를 7억 5천만 원에 이제 사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당시 시세로 아니 4억이면 살 수 있는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싸게 했을까? 이 집이 어떤 집이냐 알아봤더니 윤미향 의원 남편이 잘 알던 안성신문 대표였던 민주당 의원도 지낸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의 지인이 가족별장으로 쓰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배임 혐의로 건 거예요. 10억 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이익이 되게 했느냐? 이 이규민 의원이 소개해준 그 지인, 그러니까 이 집을 판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정대협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지금 해서 배임 혐의로 건 겁니다. 자, 윤 의원은 이 7억 5천만 원 당시에 비싸게 준 거 산 게 아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의결, 정상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은 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죠.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정작 할머니들은 쓰지 않고 당시에 윤미향 의원 아버지가 이곳에 머물렀다. 이곳에 머무르면서 관리인 명목으로 7,500만 원의 돈까지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윤미향 의원도 부적절했다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요. 검찰은 어쨌건 윤미향 의원 아버지가 이곳에서 일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배임과는 무관하다라고 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 언론에서는 윤미향 의원이 이 후원금으로 집 5채를 샀다 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검찰은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고요. 또
윤미향 의원 부부가 소득이 연 5천만 원인데 매년 1억이 넘는 딸 유학비를 어떻게 됐냐, 이것도 후원금으로 쓴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었는데 검찰은 수사를 해보니 뭐 자금과 연관성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 역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대신 이 안성쉼터 관련해서 재판에 넘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입니다. 이게 뭐냐면 숙박업을 하려면, 숙박으로 이제 장사를 하려면 이제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이걸 숙박시설로. 근데 숙박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뭐냐면 이 쉼터를 할머니들에게 이제 쓴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53차례에 걸쳐서 900만 원을 받고 외부인에게 돈을 받고 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라고요. 윤미향 의원은 중간중간에 외부인에게 돈을 빌려준 건 맞지만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빌려준 것으로 이제 돈을 조금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8개 혐의에 대해서 판사가 증인들을 불러서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이 윤미향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지금 의원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임기가 내후년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아직 1심 결과도 안 나왔죠. 1심에서 뭔가 결론이 나오더라도 항소심 거쳐야죠. 거기에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유무죄와 상관없이 상당 기간 윤미향 의원은 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명쾌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공부해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